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오찬주라고 합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뉴 오피스 신제품 발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창사 이후로 올 한 해는 가장 즐겁고 고객께 가장 많이 다가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제품부터 기업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또 PC에서부터 각종 다양한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자사의 데이터 센터나 내 PC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올 한 해 동안 일반 소비자분들과 기업 고객분들한테 차례차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축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심으로써 귀사의 비즈니스 생산성을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 근래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가트너, IDC 같은 모든 IT 컨설팅 회사가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얘기를 하면 이 네 가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모빌리티, 두 번째가 소셜, 그리고 세 번째가 클라우드, 마지막 네 번째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몇 년 전부터 모든 벤더와 모든 IT 컨설팅 회사들이 이 네 가지가 IT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과연 올해하고 그 지난 몇 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트렌드는 단지 기술 그 자체를 의미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는 정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이 네 가지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기업의 가치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원년이 저는 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 고객분들을 제가 방문해 보면 스마트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임직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좀 더 딜리버리해서 우리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게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스마트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원년이 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로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임직원과 또는 상위 계층의 매니저와 하위 계층의 실무자가 소셜 관련된 액티비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기업 내에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시에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은 정확한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스마트워크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는 이 네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됐을 때만 결국은 기업은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술 트렌드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귀사가 뉴 오피스 프로덕트 제품군들을 갖다 활용하기 시작하시면 스마트워크 환경을 통한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 경영을 갖다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지원입니다. 지난달 저희가 윈8 운영체제를 시장에 공급했고,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저 바깥에 쇼룸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전통적인 입력 방법 외에도 누구나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인 터치와 펜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바이스는 단순하게 정보를 소비하는 데 사용했던 디바이스라면 윈8 기반의 디바이스는 정보를 갖다 생성하고 관리하고 소비하는 것을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O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이와 같은 윈8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피스 제품군을 활용해서 기업 내에 컨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소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력 장치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발표하는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단순하게 윈도우즈 운영체제만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iOS와 안드로이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를 윈도우즈 O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오피스를 사용하시고 업무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도 클라우드 상에 내 문서를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상에 있는 내 문서를 불러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가 물론 오늘 발표되는 모든 제품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 데이터 센터나 내 PC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과금 체계에 의해서 단순하게 비용만의 지불만으로 바로 내 PC나 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것과 동일한 업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기업 고객분들을 찾아뵈보면 소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임직원들하고의 소통 경험을 하기 위해서 소셜이라는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상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내 회사에 구축하고 그걸 활용하게끔 임직원들을 강요하시고 계시죠. 그와 같은 소셜의 기업의 적용은 제가 여태까지 봐왔을 때는 단 한 기업도 성공을 한 기업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 소셜이 성공을 하려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기업이 쓰고 계시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이 소셜 기능이 합쳐지고 결합된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매 프로세스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담당자와 가장 편안한 채널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소셜 도입이 결국은 기업 환경에서 소셜을 도입했을 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제품 자체에 이 소셜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품에서 제공하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과 컨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블로깅이나 아니면 팔로잉 같은 기술들을 갖다가 접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고 소셜을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소비자 시장과 달리 기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수한 기능을 제공하느냐라기보다는 얼마나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 회사에 쌓여져 있는 기밀 정보들을 보안을 유지한 채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뉴 오피스 제품군은 기업용 제품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용이한 관리,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철저한 보안 기능들을 임베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갖다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제품 자체에서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지금 현재 IT 트렌드를 갖다가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 오피스 제품군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던 클라이언트, 모던 커뮤니케이션, 모던 컬래버레이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던 클라이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기능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쓰고 계시는 오피스를 예전에는 내 PC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을 했지만, 오늘 출시가 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형태로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쓰실 수도 있고, 또 PC에 인스톨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로부터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불러다 편집할 수도 있는, 즉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내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내 PC에 인스톨된 소프트웨어가 별개의 서비스로 도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두 개를 심리스하게 연결시켜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나 동일한 유저 환경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뉴 오피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FV 방식으로 임직원이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PC의 오피스를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웹브라우저처럼 제한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가상 머신상에서 오피스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고, 내가 오피스 사용을 종료하는 순간에 다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회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오피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번 뉴 오피스 제품군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결합되고 소셜과 결합되고, 그리고 관리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클라우드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모던 클라이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던 커뮤니케이션, 익스체인지 2013 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메시징 제품은 누구도 이견을 다실 수 없을 정도로 익스체인지가 막대한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체인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징 플랫폼으로는 가장 최고의 제품인 건 맞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 환경 부분과 기타 관리 환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거나 별도의 개발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오피스 익스체인지 2013 같은 경우는 사용자 환경 지원이나 아니면 기타 관리나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익스체인지 2013 하나에서 올인원으로 다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체인지의 클라이언트인 아웃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디바이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OS, 윈폰 8에서 다 돌아갑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위해서 아카이빙이나 또는 백업이나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나 이디스커버리 같은 감사 기능들을 갖다가 별도의 솔루션으로 도입해서 지금은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익스체인지 2013에서는 이 부분들이 디폴트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같은 경우는 정책만으로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기업의 기밀을 갖다가 이메일로 유출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임직원들이
기업이 지정해놓은 키워드를 이메일상의 컨텐츠나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자 할 때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익스체인지 2013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감사 기능이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관리자 화면에서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갖다 넣게 되면 익스체인지 안에 있는 메일뿐만 아니라 쉐어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컨텐츠들,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들이 그 키워드를 포함한 것들이 그대로 다 차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감사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은 모두 별도로 구매하셔서 구축해서 운영을 하셨던 기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익스체인지 2013으로 다 통합되고, 익스체인지 2013 하나만 사시게 되면 메시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유하실 수 있고 관리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메시징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일 클라이언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갖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스턴트 메시징이라던가 또는 화상회의 또는 음성회의, 이와 같은 기능들이 되겠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결국은 유니파이드 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링크라는 유니파이드 플랫폼은 단일 클라이언트 상에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서 링크를 도입하셔서 UC 환경을 구축하시고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시고 지속적인 성장 경영에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링크 2013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첫 번째는 다자간 HD 화상회의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링크 버전은 화자 포커스 기능을 제공해서 결국 말하는 사람만 화면상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화상회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링크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링크 2013은 최대 5명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얼굴을 보시면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이번 링크 2013에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링크는 모바일 지원에 있어서 타 경쟁사 대비 모자란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를 지원하지도 않았었고요, 화상과 음성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링크 2013은 윈도우즈 기반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상에서도 IM, 화상, 음성까지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번에 같이 출시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솔루션들을 링크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링크 2013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스카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일반 소비자 시장에 화상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죠. 링크 2013은 스카이프와 페더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스카이프에 있는 사용자들을 버디를 추가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스카이프 사용자도 페더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을 버디로 등록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셨던 링크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하나의 제품에 다 수용해서 오늘 출시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입니다. 기업들을 찾아뵈면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요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다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을 통해서 업무 지연 시간을 줄이고, 소통을 통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 지원했던 플랫폼은 쉐어포인트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고객분들도 쉐어포인트를 도입하셨고, 쉐어포인트 상에서 임직원들이 소통을 통해서 회사의 생산성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경영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발표하는 쉐어포인트 2013은 협업을 위한 플랫폼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기업 소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그런 제품이 쉐어포인트 2013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서를 공유하고, 단순하게 컨텐츠를 공유하고, 단순하게 사람을 찾고, 단순하게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을 넘어서 내 기업 내에 마이크 블로깅, 그 다음에 팔로잉을 통해서 컨텐츠나 사이트나 사람을 팔로잉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소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기업 내에 정착하고,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쉐어포인트 2013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제품들은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 형태로 단순하게 비용만 지불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불어서 내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까지 모두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 이 네 가지 트렌드를 모두 담은 제품이 뉴 오피스 2013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오늘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을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솔루션 전문가 박지호 부장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 기술 전문가 박지호입니다. 네, 앞에 그 관련된 설명들을 잘 들으셨을 것 같으신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과거에는 제가 제품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배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오피스 그 데모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이 오피스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하는 가운데서도 배운다는 것보다는 같이 즐긴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워드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워드 하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은 문서 편집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드가 문서 편집기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마 워드 2013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화면에 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딱 보시면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세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터치 기반 디바이스에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예제입니다. 하지만은 터치 기반으로 문서 작업은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제약적으로만 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터치 환경에서도 문서 작업을 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워드입니다. 워드는 전문적으로 터치 기반에서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지금 나온 유일한 도구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바로 설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드를 처음 실행시키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장 보시는 화면은 이전과 다르게 빈 화면이 아니라 템플릿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클릭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용으로 보고서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업 환경에 맞는 보고서들이 자동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구현된 템플릿 기반으로 문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누르기만 하면은 템플릿을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전에 사용하시는 워드 화면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터치 기반의 화면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PC 기반으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딱 클릭 2번으로 터치 기반의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메뉴가 있고요. 터치를 누르게 되면은 터치 기반으로 편하게 누를 수 있도록 버튼이 커집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T+C만 딱 누르게 되면은 편리하게 터치 기반으로 문서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구현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제가 템플릿을 가져왔다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디자인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누르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형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형태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미리 세팅해 놓은 그런 문서 양식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제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회색줄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템플릿을 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제가 추가하고 싶다, 그럼 온라인 그림을 누릅니다. 터치 환경에서 웹에 있는 그 이미지를 불러다가 추가하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은 워드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나비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비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비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냥 삽입만 누르게 되면은 내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웹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화면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를 했고 밑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 문헌 관련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워드에서는 참고 문헌도 굉장히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피스용 앱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피스용 앱은 저희가 오피스 365에서 스토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기능은 빅 뉴스 서치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터치 기반을 좀 늘려서 버터플라이를 쳤는데요. 버터플라이라는 거를 입력을 터치만 하게 되면은 버터플라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바로 찾아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참고 문헌 뒤쪽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할 때 타이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 그걸 또 변화시키고 어떠한 이미지라든지 기사를 추가하는 것을 단 터치 몇 개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터치 환경에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저장을 한다면은 아까 그 클라우드와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제일 깜짝 놀란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피스를 쓰시게 되시면은 클라우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게 됩니다. 한번 계정 연결만 하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가 하나의 그냥 폴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저장한다면은 그냥 해당 폴더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제 그 클라우드 사용이 된다면은 클라우드만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클라우드 폴더입니다. 그래서 저장만 누르게 되면은 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도 없고요. 클라우드를 연구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계정 등록만 해서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드는 전문적인 터치 문서 편집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를 모르더라도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클라우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끝일까요? 아닙니다. 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혁신적인 기능을 한 가지 더 제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은 아마 문서 출력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중에서 좀 더 기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킨들이나 아이북스처럼 이미지를 EPUB이나 아니면 특정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그걸 보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문서가 EPUB이나 특정 보기 위한 용도로 고정돼 버리면은 그거를 수정하거나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워드는 다릅니다.
워드는 문서의 리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그런 팀 사이트에 제가 문서를 업로드했다. 그 상황에서 다른 팀장, 지금 제가 이쪽에 다른 노트북 PC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서 리더 기능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아티브라는 터치 기반의 전형적인 윈도우즈 8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윈도우즈 8에서 제가 특별하게 임원분들이 워드를 아니면은 저 아까 보셨던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에 결제라는 앱이 있네요. 그럼 결제라는 앱을 제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결제 앱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업무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서 내가 어떤 거를 봐야 되지? 첫 번째 있는 걸 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걸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워드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워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게 읽기 전용으로 나온 그런 워드 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그 특징을 좀 볼까요? 요거는 제가 문서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편집 위주에 사용됐던 워드 자체가 버튼 하나만으로 읽기 전용의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에게 보고를 한다. 그럼 자동으로 읽기 기능으로 떠서 임원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아까 클릭만 해서 해당 내용만 보게 됩니다. 근데 글씨가 좀 작다. 터치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글씨를 키우면은 거기에 맞게끔 UI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너무 밝은 것 같다. 그러면은 보기에 적합하게끔 화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전해서 보면은 편리하게 검은색으로 해당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세피아가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다가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미지가 좀 적군요. 저도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제가 오랫동안 누르게 되면은 확대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탁 누르게 되면은 바로 워드에서 동영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원에게 보고할 때 문서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보고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다가 수정을 요청할 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잉크 메모라는 것을 누르면은 메모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아티브는 이렇게 펜이 있는데요. S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메모가 입력이 되고 이거가 관련된 그러한 작성자는 이 내용을 바로 업데이트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나 아침에 해당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많게 된다. 그럼 탐색창을 누르게 되면은 워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냥 클릭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드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소비하는 그런 전문적인 태블릿이나 터치 환경에 맞는 그런 도구로서 변화되고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워드는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엑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편집기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은 데이터 편집기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엑셀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은 지금 빅데이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지금 직관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개인화시킨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엑셀입니다. 엑셀은 데이터 분석기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 데이터 분석한 것을 시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유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린 것보다 항상 데모가 중요하겠죠. 자, 엑셀을 실행시키면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모두 마찬가지로 태블릿 기반으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 파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하지만 엑셀은 쉽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새로 추가된 파워뷰라고 해서 보고서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와 지금 내용과 관련된 그런 정리된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지금 피벗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위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재고량, 그 다음에 재주문 수량 이렇게 놔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서울에 지금 재고가 얼만큼 되는지 누르면 서울의 재고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 비싼 거가 어떤 건지를 슬라이드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남게 되고요. 그럼 재고가 많이 남는 비싼 것 중에서 그나마 회전율이 좋은 거는 지금 재고량을 빨리 빠지는 거, 그립 테이프는 빨리 회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프레임과 표준 허브는 굉장히 재고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재고 주문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던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러한 표가 있을 때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으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에이브라함, 저희가 요즘에는 아웃룩닷컴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이 데이터에 보시면은 빠른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마법이 펼쳐집니다. 지금 같은 동일한 패턴을 스스로 인식해서 여기에 있는 이름에 아웃룩닷컴을 붙여서 바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필드와 필드를 머지해서도 가능한데요. 한글을 한번 통해서 지원해 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동명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이브라함. 이렇게 했다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또 마법을 쫙 펼쳐보면은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매칭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컬럼과 컬럼을 서로 머지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엑셀에서는 제공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표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대한 표를 보고 싶다, 딱 누르면은 차트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탁 오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차트가 추천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차트가 나오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정도 기능이라면 아마 박수 받아도 되는 기능 아닐까요? 제가 이 기능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차트를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빅맵을 통해서 연결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빅맵에서 지금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 대구, 춘천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강릉이다 라고 한다면은 강릉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강릉 쪽에 입력이 돼서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이 지도상에서 바로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BI 도구에서 제공되는 기능이지만 이제부터는 엑셀에서도 바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 문서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은 공유 링크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금 보여주기만 할 거냐, 편지만 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보여주기 링크를 만든 다음에 세로 창을 띄워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 링크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엑셀 웹 앱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은 엑셀이 없더라도 아까 만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기능이라든지 비용 경향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떠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저, 시각화를 하고 바로 상대방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엑셀입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엑셀 기능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아마 보고서 작성 도구로만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보고서 작성 도구로 끝나진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이제부터는 전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수많은 앱들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보고서 작성 도구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 발표 도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태블릿이 템플릿이 뜨게 됐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내용들 찾아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맞는 그러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딱 뜨게 되고요. 전문가적인 어떠한 그 문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좋은 템플릿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템플릿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누르게 되면은 템플릿이 만들어지고요. 자,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템플릿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지 소스나 추가되는 내용들을 잘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워드에서는 온라인 그림을 누르면은 그냥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클립아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저의 스카이 드라이브, 즉 클라우드에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입력하겠다라고 누르면은 바로 클라우드에서 내 사이트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앱들이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변하는 게 보이나요? 지금 관련 앱들이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다양한 다른 앱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꾸밈 효과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러한 표현을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제가 도형에 맞춰서 이분 좋아한다, 하트 모양으로 바꿉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제가 이 밑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삽입을 해서 도형을 누릅니다. 제가 쓰면서 가장 있었으면 했던 기능이었는데 만들어진 기능이 뭐냐면은, 제가 도형을 색깔을 채우고 싶을 때 이 스포이드 기능이 이제 생겼습니다.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어떤 색깔을 넣을 건지를 찍은 다음에 누르면 그 색깔로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뭐 컬러 캡이나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을 통해 사용했던 기능인데 이젠 기본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제가 만약에 여러 개를 만듭니다. 하트가 많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편리하게 전문가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정확한 위치에 이미지를 놓는 건데요. 자, 여기 놓게 되면은 각각의 윗선에 라인이 보이나요?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어디에 위치를 놔야지 가장 적당한지를 자동 계산해서 모든 그 객체들과 비교해서 이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판단할 때 놓으면은 그 위치에 바로 저장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를 잡을 때 애매하게 그냥 그 키보드 버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그냥 정확하게 딱 놓기만 하면은 바로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도 굉장히 좀 편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누기라는 부분 한다 그러면은 나누기를 바깥쪽으로 누르면은 바로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던 툴들이 기본 탑재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제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제가 보는 그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데모하면 간혹 이런 일이 있죠. 화면이 뜨질 않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가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봤던 프레젠테이션 뷰가 밖에 나가게 되고요. 다음 화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고, 화면을 제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주민 줌아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민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용을 딱 누르게 되면은 다른 페이지에 한꺼번에 가서 이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초보자 분들도 파워포인트 발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편리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가져와서 그 다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능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지금 아까 사용했던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바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제가 아까 사용했던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제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데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폴더만 지정해서 하는 거고, 이 폴더는 제가 계정을 한번 등록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트워크가 아까도 잠시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클라우드 하게 되면은 이 공유에 보면은 바로 그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엑셀 대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된 부분이 되고요. 아까 이 내용을 제가 엑셀 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료 좋지요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바로 게시를 누르게 되면은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가서 지금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만들었던 자료 좋지요 론치 데모 엑셀 파일이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링크드인 그런 내용들을 업로드를 할 때 제가 굳이 파일을 묶은 다음에 올릴 필요 없이 그냥 메뉴상에서 바로 공유만 해버리면은 업로드 할 수 있고, 더 좋은 부분은 누구와 공유를 하고 어디에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웃룩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죠. 아웃룩 아마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터치 메일, 일정 관리 도구, 그 다음에 업무의 허브, 그 다음에 팀 협업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웃룩 화면입니다. 익스체인지와 연계된 그런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터치로 눌러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을 누르게 되면은 일정 내용 볼 수 있고, 위에 보면 날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날씨들을 확인할 수 있고, 터치를 눌러서 제가 사용자 검색을 바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은 제가 메일 눌러서 회신을 누르게 되면은 태블릿상에서 창이 자꾸만 뜨게 되면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메일에 대한 회신이 창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보내면은 바로 보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기업에서는 알림성 메일을 시스템에서 메일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기능이 온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게 온다면은 그런 것들을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메일에서 테크노트라는 걸 누른다, 주소록과 연계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 박지호는 누구냐? 회사 외부 사람인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고객 사업본부 부장이다. 만약에 미국 출장을 가게 되는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빅맵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출장과 관련된 주소를 찾아서 빅맵 띄워주게 됩니다. 이 기능 어떤 기능이냐면은 메일을 받게 되면은 메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합한 내용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똑똑한 기능을 보여드리면 비록 영문이지만은 제가 할 일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주세요 부탁조라든지 어떤 특정한 문구를 인식한 다음에 이것을 할 일로 등록하겠습니까? 라고 알림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환경에서는 전자결제 엔진을 가지고 전자결제 메일이 오면은 거기서 바로 간단한 건 싱잉이나 아니면은 부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파트너분들이 지금 개발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팀 사이트입니다. 팀 사이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은 쉐어포인트에서 이 팀 사이트가 있는데 이 팀 사이트를 바로 아웃룩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웹화면에 가지 않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의 내용들을 바로 열거나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장점은 무엇이냐면 회사 외부에서도 내가 권한이 있을 경우에 아웃룩에 업데이트하면은 자동으로 쉐어포인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전달만 하게 되면은 링크로 메일을 가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전략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쉐어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기업용 소셜 도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 피드가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와 사이트, 즉 사람만 팔로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사이트를 같이 팔로잉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실 때 지금 보시다시피 누르면은 문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웹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팔로잉을 하게 되면 팔로우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문서를 수정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셜에서는 문서를 사람만 팔로잉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그 다음에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다 연계해서 정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이따가 세션에서 사용되는 그 기능 중에 한 20% 정도밖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뒷세션에서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세션에 맞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데모 잘 보셨나요? 제가 그 기업 고객분들을 찾아보면 항상 저한테 나는 이 세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두 번째는 운영의 효율화, 비용을 절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모든 기업의 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향후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술 트렌드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두 번째 소셜, 세 번째 모바일, 마지막 네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이 네 가지 기술 트렌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오늘 발표드린 뉴 오피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새로운 뉴 오피스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속적인 성장 경영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IT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